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결혼 6년 차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시댁을 초토화시킨 커다란 사건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나름 베테랑이라 자부하는 15년 차 간호사입니다. 10년 전 지금 있는 병원으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응하기 바빠 누군가를 만날 시간조차 없었던 때에 남편이 작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그 시절엔 하루에 4시간을 자며 쉴 새 없이 일하던 워커홀릭이었답니다. 빡빡한 스케줄 근무에 연애는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쪼개가며 지냈었죠. 눈이 참 많이 내리던 겨울날 입원병동 야간 당직을 섰고, 남편이 깁스를 한 발로 목발을 집은 채로 다가와 수고가 많다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더라고요. 창가 앞에 놓인 작은 테이블의 첫 만남이었지만 우린 많은 이야기를 하였었고, 이후로 지루하던 나이트 근무가 계속 기다려지더라고요. 남편이 퇴원을 하던 때쯤 우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4년이란 연애 후 결혼에 골인을 하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딸을 얻게 되었답니다. 노산에 가까운 나이인지라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었죠. 딸아이가 너무나 어려 손이 많이 가지만 워낙 일욕심이 많았던지라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복직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제 생각들을 얘기했죠.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소윤이는 베이비시터를 구하거나 엄마나 장모님한테 말씀드려 부탁해보지 뭐. 고마워, 여보. 항상 나를 존중해주는 남편 덕에 어린 딸아이의 걱정도 조금은 사그라드는 듯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 서윤이 돌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동서, 복직한다며?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서윤이 이제 돌이야. 한참 엄마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간호사 일이 뭔 대수라고. 서방님 벌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벌써 복직을 한다는 거야? 맞아요, 형님. 아무리 못해도 서윤이 유치원 들어가는 건 보고 복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없어도 그 병원 잘 돌아갈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다 허락한 복직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갑내기 형님과 동서였어요. 이 둘은 대학 시절부터 원래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만났고, 결혼 후 서방님과 동서를 소개시켜 주어 인연을 맺게 해줬다고 합니다. 현재도 같은 병원에 일하며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그 둘 사이에 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데다 제 직업을 은근 무시하는 눈치였거든요. 둘은 의사이긴 하지만 작은 개인병원 페이닥터로 저처럼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마치 의사와 간호사는 주인과 그 주인을 따르는 하인 마냥 간호사를 하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걱정은 감사해요, 형님, 동서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빠른 복직을 하는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저야 그 누구보다 서윤이 유치원 가는 모습까지 옆에서 봐주고 싶죠.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고 어머님, 아버님도 모두 허락한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에 비꼬는 듯한 둘의 말투까지 조금은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아가며 정중히 말했어요. 그러자 그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콧방귀를 끼며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고작 의사 시다바리 주제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저러는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 병원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보이는 행동이 귓속말이지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게 거의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앞담이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전 한마디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거기서들 뭐 하는 거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시부모님은 아들만 셋인지라 저나 형님 동서를 마치 친딸처럼 예뻐하셨어요. 두 분은 왕년에 몇 개 사놓은 작은 땅들이 재개발로 이어져 지금은 10개가 넘는 건물을 관리하는 졸부시죠. 되게 보통 사람들은 쉽게 큰 돈을 얻게 되면 조금씩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데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꾸준히 하셨었죠. 어머니, 저쪽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양념게장 있어서 저랑 막내 동서가 좀 챙겨놨어요. 같이 드시러 가요. 맞아요. 큰형님이 보자마자 어머님 드린다고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여우 같은 형님과 동서는 그런 시부모님에겐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한 번은 서윤이가 태어나기 전 만삭의 몸으로 명절을 보낼 때였어요. 하필 형님은 그 명절에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고, 동서는 고열로 인해 몸져 누웠다며 오지도 않았죠. 결국 낑낑대며 혼자 전을 부쳤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 TV나 보던 형님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와 부쳐진 전을 간을 본다며 맛보더니, 어머, 동서! 동태전은 너무 비리고 동그랑땡은 너무 싱겁다. 깻잎전은 좀 짠 것 같은데. 오지전은 또 왜 이렇게 야채들이 제각각이야? 단무지는 길고 버섯은 짧고 먹기 너무 불편한데? 요리 솜씨도 이런데 간호 일은 잘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며 얄밉게 굴었었죠. 다행히 과일을 사놓고 온다며 장을 보고 뒤늦게 나타나신 어머님이 음식 준비를 도와주셨고, 어머님 눈치를 보던 형님도 한 손으로 조금씩 음식을 나르며 도와주는 척 하였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말 한마디 제대로 대받아치지 못했던 제가 너무 후회스러워 아직도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시아버님의 생신을 앞두고 있었어요.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나을지 생각하던 찰나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이번 아버님 생신말인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까 하는데 어때? 네, 좋아요. 그럼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나랑 막내 동서가 가서 준비할게. 동서는 육아에 일까지 한다고 바쁠 거 아냐.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나 막내 동서가 돌볼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얘기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고 가서 준비하면 돼. 감사해요, 형님. 웬일로 저를 신경 써주는 게 이상하단 느낌이 들긴 했지만 둘에게는 없는 아이가 저희 집에만 있으니 진심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큰 오산이라는 걸 늦지 않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음식 준비는 도우지 못했으니 케이크라도 사가야지 하며 어른들도 드실 수 있을 만한 달지 않은 고구마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작은 선물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는데 한참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어요. 5분, 10분 시간이 흘러 남편이 결국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 도착해서 계속 벨 눌렀는데 혹시 안 들리시는 거예요? 뭐, 집이라고? 우린 첫째가 밥 사준다고 해서 셋째랑 같이 나왔지. 첫째 아가, 너 둘째한테 얘기했다 하지 않았니? 당신 혹시 형수한테 얘기 들은 거 있어? 형네가 밥 사준다고 나가서 드시고 계신다는데? 뭐? 분명 나한텐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고 했었어. 식사 준비는 형님하고 동서가 한다고 해서 일부러 케이크 사들고 온 건데.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차더라고요. 씩씩대며 저희는 식사 중이라는 한식집으로 찾아갔어요. 예약자를 묻는 직원에게 형님 이름을 대니 창가 쪽 룸으로 데려갔고 똑똑 하는 노크 소리 이후 문을 여니 모두의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 집중되었어요. 식탁을 보니 이미 식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듯 보였죠. 저희를 보자마자 입을 뗀 건 형님이었어요. 어머, 동서! 원래는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나 막내 동서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외식으로 바꾸자고 문자 남겼는데 못 받은 거야?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문자 내역엔 형님에게 온 건들은 하나도 없었죠. 전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이것 보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형님이 보낸 문자는 없다고요. 육아에 일까지 한다고 정신없어서 삭제한 거 아니야? 난 분명 문자 보냈어. 그럼 어디 문자 내역 보여주세요. 자꾸 문자를 보냈다며 우기는 형님에게 그러면 그 보낸 문자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조금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와 눈을 주고받더니 자기 핸드폰을 뒤지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내가 문자 내역이 쌓이는 게 싫어서 바로바로 삭제를 하거든. 정말 보낸 거 맞아. 그때 막내 동서도 옆에 있어서 봤다고. 그치? 맞아요. 저랑 아버님 생신 관련해서 상의하다가 외식으로 결정됐을 때 둘째 형님한테 문자 보낸다고 핸드폰 뒤적이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짜고 치니 저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전 억울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 잠시 벙찐 채 있었더니 안절부절하던 어머니께서 입을 떼셨어요. 아이고, 서윤애미야. 나라도 전화를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어서 앉아라. 둘째도 어서 앉아. 오느라 고생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늦어서 저희가 죄송하죠. 아참,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별거 아니고 아버님 요즘 무릎 쓰시다고 하셔서 관절약이랑 영양제 드리니 어머님하고 같이 챙겨 드세요. 전 뒤늦게 아차 싶더라고요. 어른들 앞에 계신데 너무 큰 소리를 냈나 싶으면서 아직까지 억울한 이 심정을 풀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가방에 봉투를 꺼내 시부모님께 내밀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큰 돈은 아니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옷도 사 입으시라고 넣어봤어요. 아이고, 뭐 이런 걸 신경 썼어. 소윤이 챙기기도 바쁠 텐데. 고맙구나. 제 봉투를 받아들며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는 아버님 옆으로 봉투를 빤히 바라보는 동서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본인도 머쓱했는지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런 저와 동서를 본 형님이 곧 얄밉게 한마디 거들었죠. 우린 밥 거의 다 먹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뭐 좀 시켜줄까? 그 얘기를 듣던 남편이 절 보더니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래, 당신 뭐라도 먹어야지. 아까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다며. 어머, 형님, 그 병원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역시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좋은 건 없네요. 남편의 얘기를 듣자마자 또 이때다 싶었는지 뺀질대는 동서의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휘어지지 않는 입꼬리를 겨우 올려대며 말했어요. 밥 먹을 시간이야 당연히 보장되는데 내가 속이 안 좋아서 그냥 건너뛴 거야. 제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걱정되는 말투로 물었어요. 서윤애미, 속은 왜 안 좋은 게야?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희 케이크 불까요? 제 말에 남편이 상자에 케이크를 꺼내어 초를 꽂았고 저희 모두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수줍게 볼을 밝히던 아버님은 모두들 고맙다며 초를 불었고 저흰 박수를 친 뒤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옮겼어요. 접시에 옮기는 건 제가 했는데 동서가 재빠르게 옮겨진 두 접시를 낚아채더니 시부모님에게 주면서 비아냥대며 얄미운 아량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고구마 케이크 먹다 보면 좀 물려서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았고 곧 아버님이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했어요. 고구마 케이크 달지 않아 우리가 먹기엔 제일이지. 잘 먹을게 둘째 아가. 고맙다. 나도 고구마 케이크를 제일 좋아한다. 잘 먹을게 아가. 뒤이어 어머님마저 좋게 말씀해 주시니 괜히 저의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전 동서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동서는 저의 눈빛을 받았는지 저와 눈을 한번 마주치곤 곧바로 눈을 피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가 저를 더욱 힘나게 해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나저나 동서는 속이 왜 안 좋았던 거야? 지금 케이크도 잘 못 먹는 것 같네? 간호사란 사람이 본인 몸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사람을 간호해줄 수야 있겠어?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아침에 먹은 게 부대끼면 속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고작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 간호하는 게 문제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뭐 얼마나 거하게 먹었길래 속이 부대껴? 이거 어머님, 아버님 영양제 드릴 게 아니라 동서야말로 유산균 좀 챙겨 먹어야겠네. 서연이 이유식한다고 만든 게 양이 많아서
남은 잔반 좀 같이 먹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유산균은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요. 걱정 감사해요, 형님. 제가 조금이라도 어깨 피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형님은 아까 전 했던 말들을 괜히 꺼내며 걱정하는 듯 비꼬아가며 묻기 시작했고, 전 질문에 지지 않고 받아치며 마지막 형님이라는 단어에 악센트를 조금 더 세게 말하니 그제서야 형님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아 참, 그래 서윤이는 어떻게 하고 온 거니? 장모님이 봐주고 계세요. 딸아이 이름을 듣고 아차했는지 뒤이어 묻는 어머님의 질문에 남편이 케이크를 다 먹고 포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사드니 고생이 많으시네. 다 늙어 어린아이 보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평소엔 베이비시터가 보는데 아버님 생신이라니까 엄마께서 먼저 서윤이 봐줄 테니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도 대신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허허, 사돈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다음엔 우리 집에 서윤이 데리고 오거라. 우리도 봐주마. 네, 그럴게요, 아버님.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버님에게 방긋 웃으며 대답하였고, 그걸 본 형님이 또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동서, 설마 서윤이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베이비시터가 나쁜 짓이라도 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런 대담한 짓을 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검열된 시터들만 면접 보고 꼼꼼하게 뽑는 거라 믿을만 해요. 집에 맘카드 설치해서 저랑 서윤 아빠가 종종 보고 있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그건 서방님 벌이가 좋아서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아무래도 소득 기준은 초과라 비용은 전액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도 된다니 다행이네. 침착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제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여전히 비꼬는 듯한 어투로 말하는 형님을 보던 아버님이 단골 질문을 어김없이 던졌어요. 첫째 아가, 그래서 너는 언제 손주 소식 들려줄 거니? 셋째도 이제 결혼한 지 4년 넘지 않았어? 에이, 아버지, 요즘 딩크족이라고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 많아요. 아버님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입맛이 가셨는지 형님은 케이크 조금 남은 접시 위에 탁 소리나게 포크를 내려놓았고 그런 형님 태도에 눈치를 보던 아주버님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세상이고 뭐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아이가 있어야 비로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야. 너희도 너무 늦지 않게 소식 들려주도록 하거라. 이도 참, 밥 맛있게 먹으러 와서 잔소리는 그만합시다. 어머님의 제지로 아버님의 헛기침을 마지막으로 짧은 침묵이 오갔고 형님과 동서는 노력해보겠다며 되도 않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시아버님의 생신은 파했습니다.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 안달이 난 형님과 동서를 상대하고 나니 온 진이 다 빠져 몸살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고열로 인해 몸져 눕는 심세가 되었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들은 건지 어머님이 찾아와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얼굴 헬스케진 것 봐. 어제도 제대로 된 식사 한 번을 못하더니 아주 뼈밖에 없구나. 일단 죽이라도 먹자. 맑은 흰죽을 뜨거울까봐 후 불어가며 떠먹여주시는 어머님에게 전 연신 감사하단 말만 남겼어요. 그렇게 죽을 모두 비우고 얼음이 담긴 주머니를 이마에 올려주신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며 아버님께 말해 한약이라도 쥐어주신다는 걸 두 손을 저어가며 괜찮다고 말렸지만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전화를 하러 가셨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열이 떨어진 것을 본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퇴근 시간쯤 누군가 배를 눌러 어머님이 뭘 두고 가셨나 봤더니 형님과 동서더라고요. 어쩐 일인가 하여 문을 열어주니 팔짱을 낀 채 삐딱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형님, 동서,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인연 보세. 손님이 왔으면 먼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순간 전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다짜고짜 찾아와 욕짓거리라니. 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어깨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던 둘은 겉옷과 가방을 소파에 벗어던지며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아프단 사람이 참 멀쩡해 보이네. 이거 꾀병 부린 거 아니야? 좀 누워서 쉬었더니 열이 좀 내려간 거예요. 그나저나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큰형님한테 형님 아프니까 한약 좀 지어서 갖다 바치랍디다. 도대체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렇게 형님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제 물음에 동서가 커다란 등치에 걸맞는 큰 소리로 대답했고, 전 그제서야 이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분명 엄살 부리면서 불쌍한 척 해댔겠지. 이 여우 같은 년. 우리가 무슨 이 심부름꾼인 줄 아니? 서윤이 방에서 자고 있어요. 목소리 줄이세요. 그리고 전 한약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고, 그걸 형님한테 시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요. 그러니 여운이 뭐니, 전 그런 욕 들을 이유 없습니다. 용건 끝나셨으면 나가주세요. 앙칼진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고, 전 행여나 자고 있는 서윤이가 깰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며 그 둘에게 나가달란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난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이년이 끝까지 싸가지 없게 어디 형님한테 나가라 마라 명령이야!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다짜고짜 잡힌 머리채에 내려간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 겨우 손을 뿌리쳤고 옆에선 동서는 말리기는커녕 옷과 가방을 챙겨 형님에게 건네주더라고요. 너 명심해. 네가 어떻게든 두 분 꼬셔서 조금이라도 니네 목 더 챙기고 싶은가 본데 어림없어. 장남은 내 남편이고 한 번만 더 어머님 아버님한테 꼬리치는 여우짓 하면 그땐 이 정도 머리끄댕이로 안 끝날 줄 알아? 끝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형님은 동서가 주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집을 나갔고 그제서야 전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기 시작하니 아까 큰 소리로 떠들던 형님과 동서의 모습에도 깨지 않던 서윤이가 덩달아 울며 깼어요. 뒤늦게 약봉지를 사들고 돌아온 남편이 울고 있는 저와 서윤이의 총체적 난국인 모습을 보더니 놀라 헐레벌떡 왜 우냐고 많이 아프냐고 제 이마를 짚어주었고 전 일단 서윤이부터 달래어달라고 말한 뒤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정을 가했죠. 그렇게 제 울음이 그칠 때쯤 서윤이도 다시 잠들었는지 조용해졌어요. 그리곤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약과 물이 담긴 컵을 가져다 주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전 아까 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죠. 그랬더니 흥분한 남편이 당장 형에게 전화하겠다며 날뛰었지만 더 이상의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전 겨우 말렸고 또다시 오른 열 때문에 침대에 다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를 보살펴주던 남편은 옆에서 아버님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왜 형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어제 아버님 생신 때 형님은 자기 친한 친구가 한의사라며 한약을 지어 갖다 주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아버님은 형님의 친구가 한의사라고 하니 제 한약도 형님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아버님은 그건 왜 묻는지 물어보셨지만 전 아무 말도 말라는 듯 남편에게 입에 검지를 갖다 대며 고개를 가로지었어요. 아버님의 부탁으로 인한 오해가 이런 갈등을 빚었다는 것에 괜히 본인 탓이라 자책하실까 우려가 있었죠. 남편은 별것 아니니 쉬쉬라며 전화를 끊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며 남편을 진정시켰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라 전화를 받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어찌됐건 가족이고 언젠간 마주칠 사이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목소리가 꽤 나긋나긋하더라고요. 동서, 별일 없지? 네, 뭐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 어쩐 일이세요? 어머, 동서도 참. 우리가 뭐 꼭 무슨 일 있어야 연락하나? 몸은 좀 어때? 단순 감기 몸살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아니, 우리 아버님이 어찌나 동서를 생각하는지 꼭 동서한테 한약을 갖다 주라고 내가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지금 한약 한 달치를 지었어. 그래서 이걸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오늘 퇴근 후에 별다른 약속 없지? 네, 뭐 약속은 없지만 서윤이 때문에 제가 어딜 가긴 좀 어려워서 형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럼. 나나 막내 동서가 봐줘야 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지. 막내 동서랑 이따 7시에 갈게. 네, 그러세요. 끝까지 사근사근 전화를 마치는 형님을 보고 딱 눈치가 가더라고요. 아, 옆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시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퇴근 후 베이비시터를 집에 보내고 집을 간단하게 치웠어요. 하필 오늘따라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난다고 하였고, 결국 그 둘과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 벨이 울렸고, 전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둘을 맞이하였어요. 그들 또한 삐딱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약 박스를 건네주었고, 전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박스를 받아 식탁 옆에 내려두었죠. 그 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파에 겉옷과 가방을 내려둔 뒤 테이블에 자리를 잡아 앉았고, 이후 전 미리 내려두었던 원두 커피를 찻잔에 옮겨 담아 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수입해온 원두를 직접 간 커피예요. 맛이 꽤 좋을 거예요. 드세요. 어머, 병원에서 일하면서 차고 넘치게 마시는 게 커피인데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동서가 일하는 병원 의사들은 동서 참 답답해 하겠다. 그렇게 뜨거운 커피는 됐고, 뭐 혹시 뭐 주스 같은 건 없어?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진 말투에 아까 통화할 때 옆에 아버님이 계셨겠구나 했던 제 예상은 거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전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고 주스는 없는데 그냥 커피 드시면 안 되냐 물었고 기어코 주스가 드시고 싶다는 형님에게 그럼 편의점 좀 다녀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죠. 동서, 난 오렌지 주스를 부탁해. 설마 내가 한약까지 갖다 줬는데 이 정도로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뭐 한약은 잘 먹을게요. 혹시라도 서윤이 깨면 바로 전화 좀 주세요. 형님, 전 콜라요. 간단하게 외투를 입고 지갑을 챙겨 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원하는 음료를 외쳐대는 형님과 동서에게 꽉 쥔 주먹을 뒤로 숨긴 채 문을 닫았죠. 그렇게 편의점에서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사들고 가는 길에 혹시라도 서윤이가 울며 엄마를 찾진 않을까 걱정되어 맘카를 켜보았어요. 그리고 둘만 남겨진 집에 오가는 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내가 진짜 입간년 때문에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하냐? 그러게. 혜진이 너도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아무리 아버님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곱게 전화하지 못했을 거야. 나라고 뭐 좋아서 그랬겠냐? 그 노인네들 눈밖에 나봤자 좋을 게 하나 없어 그러지. 하여간 늙으면 뒤져야 하는데 노인네들 팔팔한 게 아주 100살까지 살겠어. 야, 좀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라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잠깐 들은 대화임에도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전 애써 마음을 침착하게 다잡으며 어플을 종료하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복도를 다 울리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서자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던 대화들을 멈추고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꽤 오래 걸렸네? 저희 아파트 상가가 이쪽 동이랑 반대편에 있어서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고 해도 거리가 꽤 돼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전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주스잔에 따라주며 말했어요. 작은 아주버님은 오늘 많이 늦으시나 봐요? 일하는 알바생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해서 대타 뛰고 있어. 주스잔을 건네주며 대답한 뒤 드시라고 말과 함께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지난주엔 내가 행동이 좀 경솔했어. 그 부분은 사과할게, 동서. 무슨 꿍꿍이인지 지난주 제 머리채를 잡았던 일을 먼저 사과하는 형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나 막내동서 남편은 아버님 밑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뭐 잡다한 이런저런 일 다 하는데 월에 얼마 받는 줄 알아?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500. 고작 500 받으면서 그 뒤치다꺼리 다 한다고. 그런데 둘째 서방님은 본인 사업이라 쳐도 월에 못해도 1,000만 원은 거뜬히 벌잖아. 네, 뭐 그 정도는 벌죠. 형님 말씀대로 본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둘째 서방님 사업 자금을 누가 대줬겠어? 다 아버님이 대준 거야. 그런 탄탄한 기초 자본금 없었으면 그렇게 성공도 못했다고. 그래서 형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데요? 제 물음에 우물쭈물하는 형님 옆으로 동서가 이때다 싶었는지 큰 소리로 답하더라고요. 유산을 받지 않겠다 하세요. 건물 관리도 저희 남편들이 하는데 당연히 건물도 큰 아주버님하고 제 남편이 오롯이 받는 게 맞죠. 아니 그게 무슨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유산을 포기하라니. 이 둘의 검은 속내가 뻔히 보여 슬슬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아직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정정하시고 벌써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버님이 동서 이뻐하니까 우리 남편들 월급 조금이라도 올려줘라고 얘기 좀 해주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형님.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더 이상 이 둘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런 얘기는 제3자인 제가 드리는 것보다 형님이랑 동서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 얘기 또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한약은 정말 고마워요. 잘 받았다고 저도 아버님께 말씀드리죠. 용건 끝나셨으면 돌아가 보세요. 저녁 시간대 지났는데 집 가서 아주버님하고 서방님 기다리시겠어요. 제 얘기를 들은 그 둘은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며 불이 나게 짐을 챙기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돌아왔고 아까 제가 편의점 다녀올 동안 둘이 대화하던 녹음본을 같이 보았죠. 다행히도 저희 집 맘카는 안방을 빼곤 모두 자동 녹화되게끔 설정을 해둔 터라 제가 들은 그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 전과 후 그 둘의 대화를 긴밀히 살필 수가 있었어요. 아까 들었냐? 에디오피아 어쩌고 하면서 또 유식한 척, 고상한 척 하는 거. 완전 재수없어. 아, 근데 여긴 저번에 왔을 때도 느꼈는데 집이 좀 큰 것 같지 않아? 이 정도 평수면 한 50평은 되려나? 50평 훨씬 넘지. 난 아직 30평인데.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집은 평수가 훨 작은데도 이것보다 더러운데. 여긴 집도 넓은데 청소는 잘 돼 있네. 청소하는 도우미 아줌마 쓰나 보지. 간호일 하면서 어떻게 집안 청소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어. 하긴 둘째 아주버님 버리면 도우미 하나 쓸만하다. 그치? 나 같아도 쓰겠어. 네 남편이나 우리 남편은 생긴 것도 제일 학급이면서 거리도 변변찮고 잘못 잡은 것 같다. 둘째 서방님이 삼형제 중에선 제일 인물도 괜찮고 여러 방면으로 다 좋은데 하필 이런 늙은 여우가 물어가선. 맞아. 아우 나 진짜 아버님 건물만 아니었으면 당장 이혼했어. 아니 애초에 결혼도 안 했겠지. 이 인간 매일같이 코 골고 먹는 건 왜 또 그렇게 돼지같이 먹는지.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닭살 돋는다니까? 그러게. 내 남편은 딱 사오정에 네 남편은 딱 저팔계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키득키득 웃는 두 형님과 동서. 남편은 옆에서 보더니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걸 본 전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했어요. 저 두 인간 살고 있는 그 30평대 아파트, 우리 아버지가 형하고 동생 결혼할 때 해준 거야. 우리는 손 하나 안 벌리고 둘이 아껴감을 모은 걸로 20평대에서 옮긴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알지 여보. 허영심만 가득 찬 저 둘이 그런 것까지 알겠어. 전 떨고 있는 남편의 두 손을 꽉 붙잡아 주었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아 진짜 너무 웃겨. 근데 저 한약은 얼마 줬어? 저거 내가 버리는 약재들로 구색만 맞춰달라고 해서 얼마 안 줬어.
내가 진짜 입간료 때문에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되냐? 그러게, 혜진이 너도 진짜 대단해. 나 같았으면 아무리 아버님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곱게 전화하지 못했을 거야. 나라도 뭐 좋아서 그랬겠냐? 그 노인네들 눈밖에 나봤자 좋을 게 없어서 그렇지. 하여간 늙으면 뒤져야 하는데 노인네들 팔팔한 게 아주 100살까지 살겠어. 야,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라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곧이어 제가 아까 봤던 그 대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 한약을 당장 가져다 버려야겠다고 맘먹었죠. 그나저나 저번에 내가 머리채 잡고 지랄한 거 혹시 노인네들한테 떠벌리진 않았겠지? 말했다면 진즉에 우리 불려가서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잠잠한 거 보니까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야, 우리 이따 얘 오면 제안 하나 할까? 제안? 무슨 제안? 유산 포기하라고. 그것도 안 되면 노인네들이 예뻐해주니까 네 남편하고 우리 남편 월급 좀 올려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말해보는 거야. 전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당근 안 들어주지. 그냥 말만 던져보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나. 까놓고 말해서 건물 관리는 네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 다 하는데 유산도 오롯이 받는 게 맞지. 둘 월급이라고 해봤자 서방님 한 달에 버는 것보다 한참 모자라는데. 그것도 맞지. 지는 돈 잘 버는 번듯한 남편도 있으면서 유산까지 똑같이 나눠받길 바라면 욕심이지. 고작 간호사인 주제. 의사인 우리 둘 앞에서 유식한 척 해대고 그깟 애 좀 있다고 유난해. 아휴. 그리고 노인네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애 타령하냐? 맞아. 진짜 그놈의 손주 타령 아주 지겨워 죽겠어. 지금 남편인지 돼지인지 모르는 이작자랑 같이 있기도 싫어서 각방 쓰는 마당에 손주는 무슨. 너네 아직도 각방 써? 음, 그러고 보니까 각방 쓴 지도 벌써 2년 다 돼가네. 막내 서방님은 가만히 있어? 퇴근까지만 해도 애교 부리면서 달라붙는데 피곤하다며 떼어놓고 있지. 이 집도 거의 1년째야. 너흰 뭐 그냥 거의 쇼윈도 부부네.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진 이 여자의 마지막 말에 둘은 서로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하호호 웃어대다가 곧 제가 등장하였고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에 웃음기 싹 거친 얼굴로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꽤 오래 걸렸네 하는 형님의 말을 뒤로 전 아는 내용이기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오니 허탈한 표정으로 가만히 핸드폰만 바라보던 남편은 곧 여자 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형과 동생 때문에 제가 고생이라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토닥여 주었고 당장 시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주러 가겠다는 걸 조금만 참았다가 다음에 기회를 보고 다 같이 있을 때 말하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물론 이 녹화 영상은 저장해 두었고 때가 되면 꼭 밝히리라 다짐하며 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또 육아와 병원 일에 바쁜 나날들을 지내며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 반가운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맞다. 유진이 너 이번에 병원 옮겼다고 하지 않았어? 그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유진이의 안부를 물었죠. 그러다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음, 땡땡 피부과라고 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 교통이 편하더라고. 어, 땡땡 피부과? 거기 우리 형님하고 동서가 페이닥터로 있는 곳인데? 알고 보니 유진이가 이직한 병원은 형님과 동서가 같이 일하는 피부과였더라고요. 뭐? 그럼 혹시 김혜진이랑 이정은 맞아? 맞아. 어떻게 얘기 듣자마자 바로 안 해? 그 둘 형님 동서 사이로 친한 거 병원 사람들 다 알거든. 그리고 여기 부원장은 고작 그렇게 둘 뿐이야. 여기 병원도 위치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실력은 새 원장들 다 영꽝이야. 그나저나 그 두 부원장이 너네 시댁 식구라니 대박이다. 그 둘 병원에서 굉장히 소문 안 좋아. 그리고 유진이를 통해 들은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한테 지들 스타킹 심부름은 기본이고 여기 건물주가 자기 시부모라면서 곧 자기들이 여기 병원도 인수할 거라면서 벌써부터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더 대박인 건 여기 병원 대표 원장이랑 네 형님이라는 김 부원장이랑
서로 불륜 저지르는 걸 목격한 사람이 한 줄이 아니라는 거야. 최근에는 둘이 무슨 거래처 접대한다면서 영수증 끊어온 것 중에 모텔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네 동서라는 이 부원장은 허구한 날 밥 먹을 때마다 지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하며 툴툴댄다. 뭐?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이 병원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식을 했어. 뭐 환영의 명목으로 시작한 회식이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네 동서란 사람은 그때도 어김없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흉보더라고. 그리고 네 형수는 그날 대표원장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내가 젓가락 떨어뜨려서 줍는다고 식탁 밑으로 들어가니까 서로 손을 잡고 있더라고. 그때 소문이 사실이란 걸 확신했지. 유진아, 혹시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걸 내가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나만 알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증거 없이 말하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런데 부탁 좀 해도 될까? 두 손 꼭 잡고 부탁하는 제 모습을 본 유진이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이 엄청난 내용을 전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얼른 형이나 진욱이한테 얘기해야지. 안 돼, 여보. 지금 말하면 괜한 불화만 일으킬 뿐이야. 우리 둘의 말뿐인 얘기를 아주버님하고 서방님이 과연 믿을까? 내가 유진이한테 부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제대로 된 증거를 잡으면 그때 얘기하자.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당장 아주버님과 서방님께 전화를 하려 했고 전 겨우 말려 진정을 시켰죠. 그리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 저에게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는 친구 유진이에게서 온 소식이었어요.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이었죠. 때마침 병원에 도난 사건이 있어서 원 내에 CCTV를 돌려봐야 했고 그 안에 형님의 불륜 현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 원장실에서 부둥켜 끌어안으며 키스하는 형님과 대표 원장의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유진이가 사진으로 촬영한 후 핸드폰으로 넘겨주었고 전 듣기만 했던 형님의 불륜 장면을 바로 목격하니 뻔뻔하기 그지없는 이 둘의 모습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한 소식은 제가 간호생활 15년 만에 드디어 수간호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에요. 제 사수이자 직장 상사였던 수간호사 언니가 늙은 어머니 복량을 위해 시골로 내려가야 해 관둘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이죠. 대학병원 치곤 비교적 빠르게 수간호사가 된 격이었어요. 저는 이 승진 소식을 제일 먼저 남편에게 알려주었고, 저보다도 더 기뻐해주며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와인을 사올 테니 일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늦지 않게 들어오라며 축하해 주었죠. 이후 친정집에 전화하여 소식을 말해 주었고, 친정 엄마는 곧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셨어요. 아유,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요. 근데 엄마 지금 울어? 왜 울고 그래? 울긴 누가 울어. 엄마가 좋아서 그래. 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알아서. 처음 병원 실습한다고 나갔을 때 매일같이 울고 들어와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엄마는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울먹이며 말하는 친정 엄마의 진심 어린 말에 저 또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부유한 시댁과는 다르게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일반 중견기업에 30년 넘게 종사하시며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정년퇴임을 미루고 계시는 조금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이제는 텃밭에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시는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여성의 비율이 많았고 소위 말하는 텃세에 빡빡한 스케줄 근무까지 더해져 제 첫 사회생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럼에도 전 꿋꿋이 버텨냈고 무엇보다 이 일이 힘들긴 하여도 보람있고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과거를 잠시 회상하게 했던 친정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며 지내고 계시죠? 그럼 우리 둘째 아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서윤 애미도 서윤이도 서윤 애비도 다 잘 지내지?
네, 그럼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서윤애미가 아주 대견한 일을 했구나. 승진이라니 정말 축하한다, 아가.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번에 한우 잘하는 제보를 모셔서 함께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언제가 괜찮으세요? 에이, 얘는, 한우는 무슨, 우리는 괜찮다. 그 돈으로 너희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이번에 승진 보너스도 나와요. 아이고, 그래. 그럼 너희 시아버지랑 상의해서 시간 말해주마. 다시 한번 축하한다. 우스갯소리로 보너스 얘기를 하니 하하하 웃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어머님이 곧이어 대답하셨고 전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퇴근 시간이 되었고 집에 가니 촛불로 된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니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는 남편이 있었고 전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프로포즈 때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이벤트에 전 연신 고맙단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런 저를 남편이 꼭 안아주었죠. 도저히 이 분위기에선 형님의 불륜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 건 어렵겠다 싶어 전 남편에게 그날은 그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사진이 잊혀갈 때쯤이었어요. 어머님에게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시간이 어떠냐는 물음에 흔쾌히 알겠다 하였고, 형님과 동선에도 오는데 괜찮냐는 질문에 기꺼이 괜찮다고, 축하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온다면 오히려 좋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약속한 일요일 저녁, 예약자인 제 이름을 말하자 작은 룸으로 안내해 주었고, 미리 주문도 해놓았던 터라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투 플러스 한우만 고집한다는 소문난 한우집의 메뉴판 속 가격을 보더니 어머님이 놀래며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가, 이거 가격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소고기집을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맛집이라고 TV에도 나오고 꽤 소문난 곳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도요? 그래, 고맙다. 잘 먹으마. 나도 아는 양반이 의료계 종사해서 물었더니 거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 되려면 20년은 있어야 한다더라. 아주 대단하다, 둘째 아가. 승진 정말 축하한다. 제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한단 말을 아끼지 않는 아버님에게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그 옆으로 형님과 동서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수간호사가 뭐라고 생쇼야? 그러게요. 누가 보면 병원 개업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그니까 의사 시다발이 중 대빵인 거잖아. 한유 중에 제일 가는 한유면 뭐해? 그래봤자 한유인데. 잠잠한가 했더니 역시나 비아냥거리며 저를 무시하는 형님과 동서였죠. 심지어 간호사를 한여와 같은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그 전이었다면 어른들 앞이니 참자. 그래 걔는 지져라 하면서 무시하고 넘겼을지 모를 일이지만 그 둘의 실체를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된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 그리고 동서, 저는 지금껏 두 분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길래 얼마나 행실이 올바른가 했더니 오히려 개차반이던데요? 뭐? 무슨 헛소리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요, 형님. 큰형님하고 제가 뭘 어쨌길래 개차반이라는 소리를 하세요?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내는 둘의 모습에 전 핸드폰을 꺼내들어 전에 맘카로 녹화해둔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축하해주시는 이 좋은 자리에 이런 소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걸 다 듣고 보았음에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응? 그게 뭔데 그래? 괜찮으니 틀어봐라. 제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핸드폰 영상을 들이밀자 궁금하셨던지 아버님이 대답해 주셨고 전 맘 굳게 다잡고 보시라는 말을 끝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영상이 나오자마자 형님과 동서는 사색이 된 채 영상이 재생되고 있음에도 저에게 소리치며 말했죠. 동서,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지금 우리 몰래 촬영한 거야?
몰래 촬영이라뇨, 형님. 맘카라고 서윤이 때문에 제가 집안에 설치해둔 게 있다고 아버님 생신 때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맘카인지 뭔지 그게 도대체 뭔데? 애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맘카는 집에 있는 CCTV 같은 거예요. 실시간 녹화되는 거고요. 본래 목적은 아이를 지켜보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전 다른 분들이 혹여라도 놓치는 장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시끄럽게 소리치는 형님의 말에 대답하면서 영상을 잠시 정지했어요. 당신 조용히 못해? 재수씨, 어서 영상 마저 틀어보세요. 전 아주버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다시 재생하였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본인들의 뒷담화가 나오자 허업하며 숨을 들이키신 후 아이고 아이고 하며 무릎을 치며 우셨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보. 어머님, 아버님,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건데? 각방 쓰자면서 나를 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우리 집 돈을 사랑한 거였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잠시 멍 때리던 동서는 뒤늦게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지만 제 남편이 그걸 막아섰죠. 그리고 이어진 서방님의 말에 동서는 울며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서방님은 조용히 하라며 동서를 밀쳤어요. 그리곤 바닥에 널브러진 채 자포자기한 얼굴로 울던 동서는 형님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이 일꾼인 거 다 인연이라고. 난 그냥 따랐을 뿐이야. 더 야근 건 바로 얘라고. 너 진짜 조용히 못해? 이후 서방님은 동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도록 입을 큰 손바닥으로 막았고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계속 아니라며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느덧 영상은 형님과 동서가 저희 집을 나서는 것까지 모두 재생이 되었고 전 다시 핸드폰을 가져와 하나의 사진을 찾아 아주버님 앞으로 보여주었어요. 바로 형님의 불륜 현장이었죠. 아주버님은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형님에게 따귀를 날리셨고 그렇게 제 승진 축하 자리는 풍비박산되었답니다. 자세한 얘기를 이후 남편에게 들어보니 형님과 동서는 결혼 전부터 건물주 아들인 걸 알고 계획적으로 아주버님과 서방님에게 접근하였고 유산을 건네받으면 본인들 이름으로 건물 몇 채 돌리고 이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형님과 동서의 선 넘은 욕심과 허영심은 본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헛된 것들이었죠. 그 이후로 형님과 동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하나 없이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형님과 동서 사이도 멀어질 대로 멀어져 이제는 서로 보기만 하면 물어뜯는 앙숙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륜남녀로 소문나버린 대표 원장과 형님은 의사협회에서도 왕따를 당했고 병원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이 소식을 들려준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나 때문에 실업자 돼서 어떡해? 미안하고 고맙네. 괜찮아. 그런 불륜이 난무하는 더러운 병원에선 나도 일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이참에 좀 쉬면서 애들 좀 보려고. 워킹맘 이거 여간 힘든 게 아니잖냐. 유진이의 마지막 말이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직까지 꽤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 눈치 보랴, 아이 눈치 보랴, 집안일 하랴.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워킹맘들 모두 힘내시고요. 이후로 저에겐 시댁에 스트레스 주던 둘이 사라져서인지 곧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든 일이 밝혀지던 그 일이 있고 이후 며칠이 지나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은 모두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씻어줄 만한 힘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얼싸안은 채 고맙다고 우셨고 시아버님도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둘째 아가가 우리 집의 복덩이라며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이 일로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던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되려 저에게 그런 사기 결혼을 더 늦지 않게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 하셨고, 저도 괜한 걱정을 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시댁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